하고, 아, 좀 더 있으면 오시려나요? 음, 뭐, 네, 들어오시기 시작하시는데, 네, 그래도 그냥 시작할게요. 네, 쭉쭉쭉쭉 화면 공유, 화면 공유. 네, 원래 이 강의가,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강의가, 시작이, 어, 원래 언어 교육이라는 걸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네, 공식 글에도 있듯이, 그 최초의 시작은, 목표가, 왜, 언어 치료 다니시는 분들이 몇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153명 기준으로 했을 때, 약 적을 때는 한 두세 분? 많을 때는 한 다섯 분 정도가 언어치료 다니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두세 분에서. 많으면 한 다섯 분 정도?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상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시면서 매해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저도 이제 대학원 뭐 석사, 박사를 하면서 그 언어에 관련돼서 계속 다양한 케이스를 계속 만나면서 되게 흥미롭기도 하고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언어가 느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 아닌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언어가 느릴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진짜 실질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양하게 다 찾아서 총망라해서 이렇게 제가 찾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게 됐고 그거를 부모님들께 이제 말씀드리게 됐죠. 근데 신기하게도 저희는 이제 진짜로 장애 레벨의 언어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어린이집이 점점 4년, 5년, 6년, 7년, 8년 점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점점 저희도 운영 노하우가 성숙하다 보니까 점점 언어 교육을 저희가 잘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점점 아이들이 이제 한글수를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언어적으로 언어 발달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한글은 더 잘하는데 실제로 말은 잘하고 한글도 잘하는데 또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오히려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언어는 잘하는데 오히려 사회성적인 또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기더라.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부모님들이 좀 말이 느린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언어지도 이런 제목으로 제가 교육을 하니까 오히려 덜 오시는 거예요. 내 아이가 언어 치료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내 아이가 이 교육을 들으면 그 언어 쪽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뭔가 이렇게 굴레가 씌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도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서 오히려 이제 또 이쪽을 중심으로 더 교육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그쪽이 중심이 돼서 또래 관계 이쪽이 좀 더 중점이 된 교육이 이제 준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네, 오늘 강의는 좀 더 또래 관계, 사회성에 좀 더 중점이 되어서 그리고 그 다음은 이게 이제 발달에 관련된 사회성에 관련된 좀 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언어적으로도 조금 더 우리 아이가 더 잘 발달하려면 어떤, 발달이 오히려 언어적으로 더딜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게 되시면 오히려 이제 타산지석으로, 이런 경우에 언어가 더 잘 발달될 수 있구나를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언어 발달이 느릴 수 있구나를 아시는 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거의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한번 쭉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예, 나열해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들어보시면 예, 그럴 수도 있구나. 예, 한번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자, 처음부터 네, 되게 사례 중심으로 한번 네, 말씀드려 볼게요. 어, 첫 번째, 이게 이제 두 개가 성별이 다른 두 아이였어요. 첫 번째는 6살 남자친구였는데, 제 아이는 이제 이게 결과론적이었는데, 이 부모님은 그거였어요. 제 아이가 자꾸 뭔가 이렇게 또래 관계에서 불편함을 교실 속에서 생활하는데 뭔가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했죠. 상담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일단 관찰한 결과하고 그림지능 검사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니까 그림지능 검사도 뭐 70점 후반대인가 80점 후반대로 뭐 중상, 상에서 하, 뭐 이 정도 점수가 나오고 괜찮아요. 그런데, 보니까 지능도 잘 발달하고 있고, 그런데 보니까, 뭔가 불편감을 느끼고, 담임선생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남자아이인데 주로 여자아이하고 논다는 거예요. 놀이가 어떻게 진행되나 봤더니, 꼭 놀이가 좀 진행되다 보면은 다투고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주로 여자들하고 다른 남자아이들은 남자들끼리 노는데 유독 이 아이는 남자아이인데 여자들 무리에서 섞여서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이가 깊이 있게 이어지지 못하고 중간에 싸움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예, 이런 아이가 있었고 반대로 이제 7세 여자친구였는데 이 여자아이는 주로 남자친구들하고 놀려고 하다가 결국 깊이 있게 친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부모님들이 이제 혹시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세리반, 히라반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기 혹시 지금 이제 여기 2009년에 결성된 그룹인데 FX라는 그룹이에요. 아시죠? 본인들 아시죠? 네. 여기 보시면 제가 누구 때문에 이 그룹을 들었을까요? 보시면 이 친구 때문에 넣었죠. 이 친구 때문에. 이 친구가 엠버라는 친구예요. 보면은, 어, 이 친구 성별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잖아요. 네. 제가 무슨 이 친구 몰랐어요? 박원장 몰랐어요? 이 친구 여자예요, 여자. 네. 이 사람이에요. 여자예요, 여자. 이 친구, 여자예요. 이 사람이고, 여자예요, 여자. 여자. 네, 여자. 제 얘기도 해볼까요? 제 얘기. 제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작년에 뭐 박민희 원장도 제 얘기 들어본 적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내가, 여자로 사는 게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있었어요. 되게 이상하죠? 저 분홍색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네. 그렇다고,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레즈비언 이런 거 절대 아니시고, 저는 여자를 좋아하고, 저는 확실한 남성성이 강한 남자가 맞는데, 그건 이제 후천적으로, 전 리더가 맞고, 그런데, 근데 이제 저는 어머니하고 너무 가깝고, 근데 좀 여성성이 좀 있고, 근데 되게 여자들하고 많이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여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좀 전에 들었던 이 남자아이인데 여자친구하고 노는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아이의 특성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아빠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고, 엄마하고만 거의 친한 친구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이 친구는 언어적인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사회적인 관계가 동성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성하고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5살이 지나서 6, 7살부터 4학년 정도까지 한 5학년
애들이 이제 이성의 관계를 관심을 뜨기 시작하는 게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게 한 5학년 정도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요즘은 더 빨라져서 4학년 뭐 한 3학년부터도 그러긴 하는데 보통 한 3학년, 4학년까지는 또래 관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또래와 충분히 그 관계, 그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끼리 노는 게. 근데 유독 이성의 부모와 너무 하고만 이성의 부모하고만 너무 가깝다거나 내가 여자아이인데 삼촌하고만 너무 친하다거나 내가 남자아이인데 이모하고만 너무 관계가 많다거나 엄마하고만 관계가 많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아빠가 출장 가가지고 해외에 가서 어쩌다가 정말 6개월에 한 번씩 와요. 너무 시간을 보낼 기회가 없어요. 너무 그래서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분명히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런 뭔가 좀 더 내 동성과의 관계 맺음이 좀 더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사회적으로 좀 더 내 동성 친구들과의 관계 맺음을 잘 하지 못할 수 있을 수 있고 이것이 향후에 내가 성인이 되어서도 좀 더 어려움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그것이 제가 이렇게 평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여성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론 지금은 저는 뭐 제 친구들은 뭐 다 남자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게 뭐 교육을 들으러 가도 다 여자 속에서 듣고 일을 해도 다 여자 속에서 듣고 뭐 어디 교육 가면 다 원장님들 그래서 남자 혼자니까 항상 주목받게 되고 네 그런 약간 불편함이 있어요. 예, 어쨌든 그게 또 메리트가 돼서 남자만이 할 수 있는 거가 있어서 뭐 제가 유일하게 남자라서 그 속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면이 있어서 저만의 장점도 있지만 어쨌든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교육자라서 저를 키워보니까 말 잘 듣는 그러니까 키워보니까 왜 여자들이 더 공감도 잘하고 교육적으로도 공부도 더 잘하고 말을 잘 듣잖아요 여자애들이 키워보면 그러니까 손이 덜 가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선생님으로서 저를 여자애처럼 착하게 키우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 저를 막 이쁘게 여자애처럼 꾸며놓고 찍은 사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저를 묘사할 때도 아유 나 이쁘다 귀엽다라는 표현을 항상 묘사를 해주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를 좀 더 이렇게 그런 사람으로 커가게 했고 그런 면이 저를 좀 더 꼼꼼하고 세심한 사람으로 커가게 했고 그런 면이 저를 이 일을 하도록 만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크는 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그 동질 집단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게 더 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중이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이병이 왜 생기냐면 중학교 때는 내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단계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나의 동질 집단으로부터 자꾸 롤모델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아이돌로부터 좀 더 멋진 사람들로부터 자꾸 본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내가 제대로 된 롤모델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 동질 집단 그리고 동성들 그 성역할 사회화가 필요한데 그때 성역할 사회화를 할 나의 정말 괜찮은 롤모델이 될 선생님, 부모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동성 부모님이 정말 성숙할 필요가 있고 공감해 줄 필요가 있고 잘 받아들여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요 사진이었고 그래서 요 여자친구 있죠. 요 여자친구의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 이제 이분은 이제 이유가 이제 뭐였는지 모르지만 아버님은 뭐 제가 볼 수는 없었어요.
근데 어머님만 계셨고, 그래서 아버님이 이 딸아이, 그러니까 여자친구, 이 여자, 7세 여자아이하고는 거의 아버님하고의 관계가 거의 없으셨어요. 그래서 머리도 스포츠처럼 이렇게 짧게 자르고, 항상. 예. 그리고 뭐, 학원을 보내도 축구를 다녔고, 예. 그래서 항상 그리고 노는 것도 삼촌이랑만 놀고, 예. 그래서, 남자애들 속에서 놀려고 하는데, 그, 깊어지는 듯 하다가 결국 잘 못 놀고, 여자들하고는. 예, 여자들하고 티격태격하고. 예, 그러니까 그게 자체가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들이, 친구 무리에 노는데, 엄마들 4시, 5시에서 모임을 갖고 노는데, 그 모임이 전부 다, 내 아이만 남자아이인데, 나머지는 다 딸이다. 그러면 그 모임보다는 약간 동성애 모임을 아니면 섞여 있거나, 예, 이런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를, 예, 제가 시사점으로, 예,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섞여 있거나 아니면 좀 동성애 모임 속에서, 내 아이가 성 역할, 사회화를 배울 수 있도록, 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동성애 부모와 친밀함을 형성하는 기회를 많이 주셔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모님이 반 속에서 이 남자아이 있잖아요. 이 부모님이 아빠가 어떤 일을 하셨냐면 해외에서 뭐 수입을 해서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자주 아이를 못 보셨어요. 그래서 이런 상담을 드리고 나서 이제 아빠가 아이와 가까워지도록 해주시라고 상담을 드리고 나서 많이 개선이 됐어요. 네, 아빠와 아이가 가까워지고 나서. 엄마와만 아이가 되게 가까웠고, 엄마가 또 아이한테 되게 부드럽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엄마는 부드러운 언어를 쓰시고, 아빠는 좀 더, 과격한 언어, 좀 더 딱딱한 언어를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런 좀 더 거친 언어, 사회적인 언어, 딱딱한 언어에 익숙하지 않았고 그런 언어를 쓰는 또래 집단과 어울리기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실 속에서 그런 언어를 쓰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어, 이제 아빠와 뭐 공원을 가고 아빠와 자주 어울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점점 기회가 늘어나면서 이제 점점 익숙해지고 점점 그런 기회가 늘어나면서 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줄어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집 안에서부터, 예,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동성 부모님과의 관계가, 예,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 1번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말을 아무리 잘해도, 예, 또래 관계에 있어서 사회성의 문제, 예, 동성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1번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사례. 예, 두 번째 사례는, 이 친구는 실제로 이제 이 친구의 사례는 뭐냐면, 이 친구는 실제로 이제 언어적으로도 좀 안 됐었고, 그래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해결하려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어떤 사례였냐면, 실제로 이제 제가 이게 사람을 이게 실제로 이게 언급하면 좀 그렇지만 졸업한 지 매우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된 것 같아요. 졸업한 지 1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어, 중국에서 왔었고, 예, 어머님이 중국 출신이시고, 아버님이 한국 출신이신데, 중국에서 아이는 이제 중국에서 4살, 4살에 12월 정도 됐을 때 왔어요. 4살에 11월. 4살에 11월 정도 됐을 때 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국어를 되게 잘하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4살에 10월 정도면, 한국 아이로 4살에 10월 정도면 말을 잘하는 아이도 있고 못하는 아이도 있잖아요. 근데, 4살에 4살에 10월 정도 된 상태였는데 한국 아이로 치면 말을 되게 잘하는 나이였어요. 아주 빠른 속도로 말을 되게 잘하는 나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한국에 왔는데 중국어로 아주 빠른 속도로 말을 잘하는 아이였는데 한국말을 아예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성격도 매우 좋고 그랬는데 한국에 오니까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매우 성격도 좋은데 친구들과 놀고 싶은데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키도 크고 이제 성격도 좋은데 안 되니까 그 답답함에 이렇게 막 발로 밀치고 놀고 싶은데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랬을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가 아버님과 어머님께 계속 이제 요구드린 거는 일단은 어머님이 이제 주 양육자고 아버님은 일을 하셔야 되니까 어머님께 빨리 이제 한국어를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2년, 3년이 돼도 어머님이 한국어 습득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하게 너무도 안타깝게도 아이가 어 6살, 7살이 될 때까지도 6살이 될 때까지도 너무 안타까웠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그 한국말 습득이 너무 참 이상했는데 아이가 6살이 될 때까지도 한국어 습득이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생각보다. 예, 참 희한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이를 어쨌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가장 큰 거는 이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렇게 할퀴기, 밀기, 던지기, 때리기를 이 아이가 썼어요. 뭐 예를 들면 포크를 뭐 던진다거나 아니면 뭐 발로 이렇게 뭐 이렇게 앉아서 아이를 다른 친구를 민다거나 예. 그래서 차분하게 선생님과 부모님께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예, 보여줄 것을 이렇게 계속 요청을 했고 사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는 잘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고 예, 그렇게 했고 어, 심지어 이제 가장 안 좋은 거는 이런 모습까지 보였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그 항문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어, 그, 자기가 원래 주목받던 친구였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항문에 손을 넣어서 그 변을 이렇게 다른 친구한테 뭐 보여주는 예, 이게 학문적 공격성이라거든요. 예, 이런 이제 좀 좋지 않은 상황까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부모님이나 이 친구가 언어를 배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7살이 될 때는 7살이 되어서는 그래도 이제 언어가 조금 되어서 좀 이제 약간은 해결이 됐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끝끝내 언어가 해결이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쨌든, 어, 이 마지막 부분에도 제가 얘기가 나오지만, 네, 요 부분이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부모로서 같이 공부하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튼, 네. 7살이 되면 조금, 네, 어머니가 한글이 되시면서 약간 해결이 되시는 게 있었고, 어, 끊임없이 부모님을 상담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한 이해가 있었고 그다음에 어, 지금 저희 유치원에도 있고 뭐 항상 있는 거죠. 자주 언어가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약간 혼나는 상황이 되려고 하면은 물거나 때를 쓰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나이가 불문하는 것 같아요. 6살이든 7살이든 5살이든 4살이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는 아이들은 한결같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는 내가 이렇게 울거나 때를 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면은 어,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게 만들려면은, 이게 방어 기제거든요? 내가 울거나 때를 써야만 이게 해결이 된다고 아이들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아이들한테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아이들한테 느끼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한없이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한없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유치원에서도 이 어린이집에서도 항상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냥 여기 보면은 저번에도 이제 그 상호작용 훈육 때도 말씀드렸듯이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대우해 주는 거. 그러니까 온전히 네가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그렇게 때를 쓸 수 있어. 너가 그렇게 힘든 거 선생님이 원장님이 받아줄 거야. 엄마가 받아줄 거야. 이렇게 힘든 거 받아줄 거야. 받아줄 거고 어, 충분히 안아줄 거야. 네가 많이 힘들구나. 이렇게 받아주고 그렇지만 어, 울음 붙일 때까지 받아줄 거고 다 울면 얘기 다 들어줄게.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너 울지 마. 이렇게 꺾으려고 하지 않고 받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충분히 느껴지면 아이는 그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적 긍정적으로 이렇게 아이에게 어, 그 보통은 우리가 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창피하다는 이유 때문에 아니면은 이걸 어떻게 빨리 처리하지? 라는 마음 때문에 성급하게 해결하려는 마음 때문에 빨리 처리하다 보니까 다그치게 되고 기다리지 못하게 되는데 그 조금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주면 금세 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단어 하나만 항상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적, 긍정적 대우. 네, 그래서 차분하게 네, 기다리신다. 네, 이렇게 난 널 받아들여 줄 거야. 예, 이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결국은 생각보다 빨리 울음을 그칠 수 있게 되고, 왜 울까? 예, 받아들여 줄 거야. 이 마음을 가지시면 예, 그칠 수 있다. 네, 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훈육부에 대해서는 제가 기존 강의에서 아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유튜브에도 잘 1시간 반, 2시간 가까운 영상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리고 네, 이제 요 얘기가 좀 재미있는 이야기지 않을까 싶어요. 요 얘기가요. 네. 이 얘기를, 많이 제가 듣는 얘기예요. 친구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친구를 만들어줘도 친구 관계가 오래 가지가 않아요. 자유놀이 시간에 혼자 놀아야 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 가지 원인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최근에도 몇 건을 상담을 했거든요. 최근에도. 네, 상담을 했는데, 어, 첫 번째,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었어요. 친구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 첫 번째는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열심히 잘 놀아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서 부모님이 뽀미 언니처럼 놀이를 너무 열심히 잘해주셔서, 어, 너무 잘 놀아주시는 분인 거예요. 네, 부모님이 너무 잘 놀아주시는 분이어서, 어,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우리 친구가 부모님처럼 잘 놀아주는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친구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놀이 시간에 다른 친구랑 이 친구들이 열심히 가서 내가 놀아보자 이렇게 하거나 같이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열심히 너무나도 재밌는 놀이로 아이를 흥미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은 수동적으로 항상 따라가는 친구다 보니까 이런 관계를 항상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친구다 보니까
이제 못 만드는 거죠. 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모님께 항상 이제 드리던 조언은 덜 놀아주세요. 예, 그냥 스스로 예, 놀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럴 때는 어떻게 해볼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제가 항상 요청드린 게 그러죠. 강하게 키우시라고. 예, 덜 해주시는 게 항상 예. 왜냐면 이곳은 모든 부모님들이 다들 정말 소중하게 키워서 아이들을 보내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가 항상 다 정말 소중한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키워져서 보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이제 다 여기서 만나서 그 아이들끼리 여기서 만나다 보니까 모두 다 최고의 대우를 바라고 서로서로 만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케이스는 어,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비슷하기는 하지만 어, 이 여기 밑에 예,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 얘기를 친구들이 들어주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내 얘기를 듣지를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를 보면은 제가 이제 잘 관찰해 보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안타깝게도, 내 아이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렇고, 이게 특히 가르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예를 들면은 아이들한테, 어, 많이 가르친 부모님이, 우리 많이 가르친 아이들이 우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을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잔소리를 많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의 친구들은 별로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 친구들도 듣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듣는 법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아이한테 질문을 하고 아이에게 답을 들으면 되거든요. 이럴 때 네 생각은 어떠니?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떤 걸 고를래? 제가 이틀 전에 러시아에서 제가 시카고 대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와가지고 어, 그 친구의 아이들이 네 살, 두 살? 네 살, 두 살인데 너무 뛰어노는 거예요. 영상을 제가 그래서 잠깐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뛰어노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제 유치원에 데려갔는데 이게 이 애가 제 러시아 친구고 이 제 유치원에 데려갔어요. 근데 4살짜리 애가 이렇게 올라가 노는 거예요. 아, 소리가 들리나요? 소리 안 들리죠? 소리 안 들리죠? 잠깐만요. 소리 들리게 해드릴게요. 혜민아, 너가 그만해야 될 것 같아. 그 올라가는 거. 동생이 자꾸 따라하잖아. 위험하잖아. 어. 아이고 귀여워. 혜민아, 아빠 그만했으면 좋겠어. 너 이리 뚝 떨어질 것 같아. 혜민아, 얼른. 혜민아, 아이고, 너 너무 위험해. 너 이거 엄마한테 보내줄 거야. 아이고, 혜민아. 아, 너 빨래.
이게, 이 친구가 저를 만나자마자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호텔 로비에서 만났는데, 이제, 호텔 로비에서 만났는데, 이 친구의 아들이 호텔 로비를 엄청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조식 뷔페를 먹는데 한국 사람들은 다 조용히 앉아서 밥을 먹는데 내 아이들만 저렇게 시끌벅적해서 난 너무 창피해서 혼났다.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 애들 키우는 직업 하니까 나한테 좀 알려줘.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어, 네가 너무 많이 배워서 그래. 제가 그랬어요. 너 아내는 뭐 하니? 그랬더니, 아내도 영어를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러시아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하는데 보니까 영어를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시아드라고, 프랑스 학교지만, 영어를 하는 1년제 MBA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그 친구랑 이 애랑 엄청나게 잔소리를 하는 부모님인 거예요. 그래서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이 잔소리를 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네 애나 내 애나 저렇게 행동이 많은 거야. 그래, 그래서 지금 보셨지만 제 애나 저의 아이나 저 친구의 아이나 저렇게 행동이 많은 거거든요. 어, 근데 그게, 물론, 너나 나나, 이게, 물론, 우리가 너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 많은 잔소리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인풋이 많고,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 아는 게 많고, 그래서 그렇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칭찬도 많이 받고 격려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궁금함도 많고 에너지도 많아가지고 저렇게 행동이 많아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쁜 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또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어, 좋게도 생각할 필요도 있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또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는데, 그렇지만 좀 안전에 좀 걱정되는 거는 네가 좀 고생스럽겠지만 좀 지금은 어리니까 따라다녀야 될 필요도 있고, 하지만 고생스럽지만 어쩔 수는 없지만 어쨌든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는 없긴 한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 이렇게 우리가 잔소리를 많이 하면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렇게 많이 잔소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모일수록 아이들이 듣는 법이 안 돼요. 예.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제 아이가 처음에 이렇게 잔소리를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제 아내가 잔소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 아내도 선생님이잖아요. 잔소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듣는 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부단히 노력했거든요. 부단히 노력을 해서 처음에는 어디 있죠? 제가 일부러 준비를 했는데 잔소리를 많이 해서 제 아이의 2년 2년 전에 언어 영역 점수가 이거예요. 언어 영역 점수가 이거고 그 5개월 전에 했던 언어 영역 점수가 만점이 나왔어요. 네, 혜민이. 네, 그래서 이게 듣는 그 그리고 발화 있잖아요, 발화. 많이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많이 시키면요, 이게 올라가거든요. 해상 영역이. 해상 영역이 올라가요. 말을 많이 시키면, 스스로 말하게 많이 시키면, 단기 기억 능력과 장기 기억 영역이 올라가면서 이 부분이 올라가요. 말하기를 많이 시키면. 그래서, 끄집어내기 기능이 올라가면서, 끄집어내기란 건 뭐냐면, 어, 이럴 때 어떨까? 라고 물어보면,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서 말하는 게 올라가면서, 이게 올라가요. 회상 능력. 이게 회상 능력이거든요. 마지막 영역이. 그래서 아이한테
잔소리만 많이 하면서 계속 들어 하면은 이게 6번 영역이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아이한테 예를 들면 독후 활동을 하면서 여우가 왜, 뭐 예를 들면 그, 뭐죠? 그, 나무꾼이 왜 선녀의 옷을 숨겼을까? 라고 질문하면서 설명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 선녀가 하늘나라로 못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숨겼어. 라고 아이가, 동화책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설명하게 하면 이게 올라가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설명하게 할 때. 예. 그래서 언어성 영역이 책을 읽어줄 뿐만 아니라 말을 하게 할 때 이게 올라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 그런 노력을 한 거죠. 예, 노력을 하면서 이게 이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어쨌든, 어, 듣는 법을 가르치게 하려면 아이한테 저희가 질문을 하고 아이한테 답을 하게 해줘야 돼요. 저희가. 그래야, 그래야, 저희가, 또래 관계에서 우리가 다른 친구한테, 어, 부모님들께서 사회성이 강한 아이로 키워주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자꾸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질문을 자꾸 해주시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자꾸 잔소리를 하시기보다 질문을 하셔서 아이한테 답을 들어보시는 거. 말하는 법보다 듣는 법을 그게 가르쳐 주시는 법이에요. 그래서 듣는 부모가 되시는 법은 아이에게 질문을 하시고 아이의 답을 들으시는 거. 그래서 너의 생각은 어떠니?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 선녀의 옷을 왜 숨겼을까? 네, 독후 활동. 책을 읽어주시면서 각 책 한 권을 읽으실 때마다 질문 하나는 해보신다. 네, 질문 몇 개씩 해보신다. 이게 너무 질문 많이 하다 보면 책 한 권 읽는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질문 한두 개씩은 해보신다. 이런 생각을 꼭 해보시면서 예, 뭐, 책 읽는 것도, 스스로 고르라고 하시잖아요. 책 읽는 것도 스스로 선택하는 거 여러 가지 해보시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지는 법을 정말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는 법. 너 친구한테 지고 살지 말어. 너 맞고 살지 말어. 라고 하기보다 제가 부모 교육할 때 자꾸 들었던 예 중에 하나가 혜민이가 이렇게 가위바위보 할 때 주먹과 볼을 같이 낼 때 제가 훈육했던 거 말씀드리잖아요. 너 맨날 이기기만 하면 너 친구들이 너랑 정말 게임하고 싶을까? 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가끔은 지기도 해야 친구들이 너랑 놀고 싶지 않을까?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 계속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너가 이기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질 때도 있어야 친구들이 너랑 놀고 싶어 할 거야.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이걸 계속 알려주셔야, 예, 그래야, 부모님들이 중시하는 그 사회성이 커져요.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애를 친구 관계를 만들어줘도 친구 관계가 오래 가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부분에서 정말 오래가게 해주시고 싶으시다면, 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 첫 번째, 부모님이 너무 잘 놀아주시는 경우 덜 놀아주셔야 된다. 네, 부모님들이 너무 막 뽀미 언니처럼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놀아주시는 경우에, 예, 너무 정말 행복한 놀이 친구가 되어주시기보다는, 예, 그 다음에, 내 주장만 너무 강한 아이로 키우고 계실 경우에 이기는 법보다는 지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말하는 법보다는 듣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신다. 듣는 법을 가르치려면, 너의 생각은 어떠니? 예, 질문을 하시고, 답을 듣는 법을 알려주신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모로서 같이 공부하셔야 된다. 예, 부모로서 같이 공부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너무 현실이에요. 현실이 뭐냐면, 그림 지능 검사해보면 정말 슬프지만 지능 점수가 같은 애들끼리 논다고요. 그림 지능 검사 같은 애들끼리끼리 모여서 그룹을 이루면서 놀아요. 그러면 말이 통하지 않는 애들끼리는 모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쟤하고 그림지능 검사가 점수가 막 5점, 10점 차이 나는 애들끼리는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놀지를 않는다고요. 2, 3점 이내에 붙어 있는 애들끼리 같이 모여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막 쟤랑 친구를 시키고 싶어요. 쟤는 너무 똑똑하고 배려도 잘하고 그래서 쟤랑 같이 놀게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내 친구랑 내 딸이랑 내 아들이랑 놀아주지 않는다고요. 왜요?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놀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어머니인 내가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어머니인 나부터 같이 책 읽으셔야 돼요. 아이랑 함께. 아이, 아이랑 함께 책 읽으신 다음은 아이한테 책 읽어주시면 돼요. 같이. 네, 책 같이 읽어주시고, 아이와 함께 공부하시고. 그게 예, 제일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같이 책 읽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아이가, 그러면 저는 계속 생각했던 게 이거예요. 제가 이 교육 사업이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이 일은 저하고 맞는 일이었고, 저는 이 일을 잘 하려다 보니까, 여기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해서 잘하게 됐느냐? 잘하려면은 정원을 꽉꽉 채워야 됐잖아요. 정원을 채우려면 어떻게 하면 됐죠? 여기에서 다니는데 힘든 친구들을 절대로 나가지 않게 해야 됐고, 나가지 않게 하려다 보니까 상담을 잘 해드려야 됐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다니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을 잘 다니게 하기 위해서 상담을 잘 해드려야 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상담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네, 공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학위를 다 갖게 됐어요. 네. 근데 여기 마지막에 지금 내 아이의, 내 아이의 영어 공부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은 이것까지 갈 시간이 안 되거든요. 근데 다음번에 이거 한 꼭지로 또 만들어서, 이거 3년 전에 만들어 놓은 자료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제가 영어 교육학 공부를 하다가 지금 멈춰 있잖아요. 이걸 제가 어, 더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부모님들께 부모 교육으로, 또 한 꼭지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공부하고 하는 것들이 이런 노력들을 부모님들이 하실수록 내 아이가 더 잘 큰다는 거죠. 예. 그래서 부모로서 같이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 제가 부모님들과 이렇게 공부하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3시 반인가 4시 다 돼서 잤거든요. 어, 이거 교육 준비하느라고. 네. 그래서 부모님들과, 어, 이렇게 계속 저도 공부하고 있잖아요. 제가 나이가 지금 49이에요. 네. 근데,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는 만큼 저희 유치원 어린이집이 계속 좋아지는 거고, 제 딸의 삶도 좋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 나라도 발전하는 거고, 저희 어린이집 유치원도 발전하는 거고, 제 삶도 발전하는 거고, 제 직원들의 삶도 발전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의 가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같이 공부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예. 공부만큼, 예, 행복을 빨리 만드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나를 위해서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부모 교육에 오세요. 그러니까 뭐 제가, 공짜로 드리는 거잖아요. 공짜로. 예, 그래서 오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친구와 이거 그러니까 비슷한 이제 맥락에 있지만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친구한테 지는 법을 알려주듯이 이렇게 했을 때 친구는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런 질문을 하고 아이가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해 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친구는 어떤 생각을 들까? 예, 어, 어, 이렇게 했을 때 친구는 어떤 생각이 들까? 예, 잠깐만요. 어디 있지? 이거 화면 보이나요?
화면 보여요? 지금 한글 파일 보여요? 네. 음. 네. 그리고, 네. 친구와 놀이가 진행되지 않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이, 어, 이게 다혈질적으로 이렇게 쌓아뒀다가 특히 뭐 아버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버님들은 뭐 예를 들면, 되게 쌓아뒀다가, 이렇게 평소에는 너무 좋으신 분인데, 이렇게 한 번 혼낼 때 따끔하게, 항상 혼내면 안 좋으니까, 평소에는 좋은 분이다가 혼낼 때 한 번에 따끔하게 혼내야 돼. 그래서 너무 좋다가 혼낼 때와 안 혼낼 때가 너무 차이 나는 경우. 혼낼 때는 너무 무섭게 혼내고, 평소에는 너무 좋게 해주고. 이거보다, 어, 이게 혼낼 때 살짝 혼내는 걸 약간씩 하고 아예 크게 혼내는 거는 아예 없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이에요. 이걸 항상 예, 항상 꼭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주 무섭게 혼내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크게 소리 지르는 거, 화내는 거, 네,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나긋하게 혼내는 것만 여러 번 하신다. 예. 이렇게 조금 올라가려고 하면 낮추고, 조금 올라가려고 하면 낮추고, 요것만 계속 하셔야지, 예. 쌓아놨다가 한 번에 꽝, 한 번에 꽝,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이걸 항상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쌓아뒀다가 폭발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려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정도까지만. 예. 이것만 계속 하셔야 된다라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쌓아뒀다가 크게 한다.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머니도 아버지도. 예, 요것만 나눠서 처리. 예, 요것만 항상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예, 다혈질적으로 한 번에 폭발시키는 방식이 신경질적인 행동이 친구 앞에서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친구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예, 여기 보면은 어, 네, 내가 부모가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경험을 자주 갖게 한다. 이것도 이제 듣기가 잘 안 되는 거, 이거 듣기. 예, 아까 얘기했지만 잔소리만 하고 잘 듣지 않는 부모인가? 예, 역시 듣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듣기를 잘하기. 예, 그러니까 질문하고 나서 듣기. 예, 질문하고 나서 듣기. 잔소리만 하고 듣지는 않지 않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가스라이팅.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어, 가스라이팅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 나의 뜻대로 상대를 바꿔 가려고 하는 게 그냥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그렇잖아요. 너 이렇게 해? 라고 해서 상대가 그렇게 하면 그것도 가스라이팅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한다, 만다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한다라는 뜻은 뭐라 그럴까요? 가스라이팅의 정도가 어느 정도면 가스라이팅이냐면, 예를 들면은, 상대를, 너무 내 뜻대로만 움직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 과도하게 너무 잘해줬다가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서 그래서 너무 잘해서 이 세상에 다른 것은 믿지 못하도록 나의 뜻대로만 하도록 그러니까 라푼젤 엄마가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라푼젤 엄마가 세상에 모든 바깥 세상은 무서운 것이야. 밖에 절대 나가지 말어. 세상은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이 마귀 할멈인 나지만 라푼젤의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바깥 세상에 못 나가도록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라푼젤 그 마귀 할멈은 라푼젤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라푼젤을 가두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라푼젤 보고는 바깥 세상은 무서운 곳이고 나쁜 곳이기 때문에 나가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라푼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바로 가스라이팅이죠. 예, 그래서 판단을 흐리게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라푼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 라푼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예, 라푼젤을
거짓 정보를 주면서, 못 나가게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고유정이, 예, 자기 남편을, 살해할 때, 그게 가스라이팅인 거죠. 그래서, 거짓 정보를 주면서, 예, 그래서, 어, 저희, 제가 이제 이게 무슨 예냐면, 저희 어머님이 이 3년 전에 21년이니까 벌써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예. 저희 어머님 제가 이제 2년 전에 했던 강의 이제 적혀 있던 예인데, 뭐냐면, 저희 어머님이 제가 이제 2년 전에 졸업했잖아요. 2년 전에 졸업을 하고 나서 어머님 식사 한번 하러 가시죠. 2년 전에 제가 졸업했으니까, 이제 좀 좋은 거 드시러 가요 하면서, 중국집에 가는데 이제 좀 비싼 데였어요. 그래서 중국식 냉면이 보통 그때 당시에 7,500원, 8,000원 정도 하던 때였는데, 여기가 15,000원이더라고요. 딱 두 배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여기 얼마냐고 그러고요. 여기는 보니까 가격표에 중국식 냉면이 15,000원이네요. 그랬더니 어머니, 아유, 라이라이 갈 걸 그랬네. 이제 거기가 근처에 또 어머니랑 맨날 가던 곳이, 라이라이라는 곳이 중국집이 있었어요. 거기가, 7,500원 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갈 걸 괜히 왔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이제 약간 역정을 냈죠. 아니, 어머니는 또 저한테, 응? 저한테 또 좋은 곳을 와서, 응? 또 이렇게 제가 그때 당시 코로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겨우 만날까 하던 때였어요.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또 어쩌다 만나는 거고, 제가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졸업했다고 만나는 건데, 어쩌다가 만나는 거고, 1년에 몇 번 못 만나는데, 기념으로 이거 좀 좋은 거 먹자고 왔는데 또 이런 얘기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 돈 얘기 하시는 건 뭐냐면, 너 빨리 이제 그 빚 갚으라고. 돈 아끼라고 저한테 이렇게 맨날 저한테 이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그랬죠. 제가 어머니보다, 어머니처럼 어머니가 저한테 걱정을 안 해준다고 돈을 못 아끼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볼 때마다 저한테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는데, 어머니가 그러면 잔소리 안 한다고 제가 망했나요? 제가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옆에 테이블에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결국 우셨어요. 그러니까, 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제가 알아서 잘 하고 있는데, 볼 때마다 그렇게 이제, 어릴 때 저를 키워오시던 그런 모습으로, 저희 어머니 선생님이시잖아요. 아버지도 선생님이시고, 이렇게 꼭 이렇게 막 이제 가르치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은 저에게, 항상 본인 뜻대로 꼭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네,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부모님들도. 네. 그리고 이 전능감을, 네, 제 얼굴만 보이니까 너무 지금 심심하네요. 너무 전능감을 많이 행사하려고 하지 않는지. 이게 뭐냐면, 제 딸이, 그러니까 제 딸도 그런 거죠. 저를 닮아서, 제 아내를 닮아서, 이 가르치는 사람의 특성을 닮아서, 저도 자꾸 이제 제 딸한테 좋은 거를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제 딸도, 아빠, 집에 뭐 마이쮸가 많이 있죠? 네. 이거 맨날 아침에 갖고 가려고 하죠. 마이쮸 나눠준다고. 마이쮸 나눠줄 거예요, 친구들. 이번에, 제가 이거 갖고 와야 되는데 못 갖고 왔는데, 그, 유치원에 뭐 어떤 학부모님이 뭐 이렇게 부채를 스티커 붙이는 활동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 어린이집에도 이제 제가 드릴 건데, 그, 길 건너는데, 위험한 거, 뭐 이런 거 붙이는 활동이 있어요. 부채에다가 제가 이거 이제 어린이집에 150개, 150 몇 개 드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개수가 더 돼서 제가 혜민이 10개 줬는데, 아빠, 우리 반 애들, 너 친한 애들 한 10명 줘. 그랬는데, 우리 반 애들 26명이야. 26개 줘. 선생님까지 27개 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스티커가 있길래 재밌겠길래 저도 붙여봤는데 재밌겠길래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면 젖는감이에요. 뭐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이거 줬다. 나는 너희들한테 좀 더 내가 너희들한테 이걸 줄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젖는감. 제가 그때 뭐라 그랬죠? 아빠가 너 안아줄게가 아니라 아빠 좀 안아줘라고 하면서 혜민이를 제가 올려준다 그랬잖아요. 예, 너는 아빠를 안아줄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제가 자꾸 띄워준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아이한테 뭔가 권한을 더 부여해주고 자존감을 높여주려고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해준 것도 있고 아무튼 뭔가 권한을 준 것도 있는데 어쨌든 많이 나눠줄 거예요. 이러면서 영향력을 이제 행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되면 자 이거 내가 줄게 너한테 이러면서 아이가 친구들한테 또래 압박을 이제 형성할 수도 있는 거죠. 권한을 행사하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뭐 건강한 거면 좋은데 이게 이제 또 너무 안 좋은 걸 수 있으니까 저희가 부모로서 아니면 뭐 선생님으로서 잘 관찰하면서 이게 좀 너무 과해지지 않나는 항상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좀 잘 관찰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무조건 안 좋다 이거보다는 예, 좀 어느 정도는 알고 관찰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또래 압박이 정말 안 좋게 일어나는 건 예를 들면은 너 네가 이거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 그거 안 갖고 오면 나 너랑 안 놀아줄 거야. 이게 가장 안 좋은 또래 압박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좀 못되게 구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내 아이가 그런 아이가 아닌지 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예. 담임 선생님과 그런 대화를 필요하면 나눠보실 수도 있고요. 네. 제한하기를 사용한다. 제가 3년 전에 이 부모 교육을 하고 있는데 2년 전에 제 딸이 갑자기 그 강의하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어, 안 나가겠다고 막 때리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쌈을 해서 안 되는 거야 하고 딱 갔었죠. 네, 제한하기를 사용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화내지 않는 거예요. 네, 단호하게 아니야 안 돼 하고 부드럽게 상황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네. 어, 네. 그다음에 또 또래 압박 또 나오는데, 상처 주는 말을 해서 친구들이 힘들어해요. 선생님 표현을, 이게 이제 교실에서 부모님들이, 저희는 전화통화 또는, 이렇게 교실 문 앞에까지 가서 선생님들하고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오셔서 물어보셔요. 그래서, 제 아이가 혹시라도 제가 애가 뭔가 이렇게, 어,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음,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둘 다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6, 7세의 경우에 예. 그래서 4, 5세는 일어나지 않아요, 대부분. 예. 언어가 그 레벨이 되지도 않고 아직도 그런 정도로 예. 사회성 영역이 두뇌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 말로 친구들을 압박하고 있지 않은지 예.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은지 예. 좀 못된 말로 그리고 5세 후반, 6세 초반에는 5세에 조금 빠른 애들 잘 일어나지 않는데, 예, 5세는 잘 일어나지 않는데, 6세 초반부터는 일어날 수 있는데, 말을 안 이쁘게 막 따라하면서 놀려대는 아이들, 예,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예, 그런 말을 안 이쁘게 따라하면서, 예, 골려댄다고 하죠. 예, 놀려댄다고 하죠. 예, 그런 친구들 있을 수 있고, 예,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지. 근데 이제 또 담임 선생님들은 또 그거를 좀 잘 묘사를 안 하면서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예, 부모님들이, 좀 물어보면서, 예, 확인을 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필요한 경우에. 예, 그래서 또래 관계가 잘 되고 있는지. 예. 저희는 사립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담임 선생님들이 원만하게 잘 해결해서, 가려고 하지만, 이제 만약에 이게 초등학교에 들어가시면, 초등학교에서는 좀 더, 엄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들은, 저희처럼 부드럽진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저희는 우리의 노력으로 더 잘 서비스 해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 저희 6세, 7세, 이때 좀 더 이런 부분을, 부모님들의 우리와 함께 더 잘 해결해 놓고 가시면, 예, 그 해결해 놓고 가시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은 부모님의 변화거든요. 예, 부모님의 변화는 이런 부모 교육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변화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예, 예. 그, 그 방법을 찾으실 수 있는 거는 이런 부모 교육을 통해서, 이런 상담을 통해서, 이런 코칭을 통해서고, 이렇게 되시면, 예, 부모님도 행복해지고, 아이도 행복해지고, 그럼 정말 사춘기, 삼춘기, 예, 중이병, 이런 걸 막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기회를 찾아가시기 바라고요. 이제, 요, 뒷부분, 요거는 이제 짧게, 어떻게 하면 말이 느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고 굵게 그 사례들, 그 사례들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뭐냐면, 예, 요거. 언어 사용 관련하여 코칭 또는 상담이 필요했던 사례, 요거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요것들을 살펴보시면, 아, 내 아이는 이런 식으로 하면, 언어의 발달이 더 빨라질 수 있겠구나. 예, 이런 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예,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선천적으로 청력이 좋지 않아서 말이 늦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청력이 진짜 좋지 않은지 청력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 아이가 소리가 들리는 게 늦는 아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아주 어릴 때 뭐 30개월 미만에 예, 판별이 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어떤 아이였냐면 어, 되게 막 어머니 아버지 애 다 덩치가 큰 아이였는데 집안에서 쩌렁쩌렁하게 말을 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 자체도 막 엄청 큰 소리로 말을 하는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너무 크게 말을 하니까 애들이 걔가 말을 하면 막 귀를 이렇게 막아요. 귀를 막아요. 그래서 아, 누구 때문에 선생님 시끄러워요. 막 이래요. 선생님, 누구누구 너무 시끄러워요. 걔는 그냥 말하는데, 선생님, 누구는 짜증내면서 말해요. 막 이래요. 어떤 애 또 막 화장실로 가서 친구를 군기 잡는 아이가 좀 있었고요. 너무 웃겨요. 박 원장 기억나죠? 근데 이 친구는 엄마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맨날 화장실로 데려가서 군기 잡으니까 예, 따라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힘들었어요. 이 친구는 너무 안타깝게도 어, 본인이 스스로 나갔어요. 너무 크게 얘기하는 친구. 이 스텐토리안이라는 그 영화도 있는데 단어를 찾아보시면 스텐토리안 그 말을 크게 하는 이라는 형용사이기도 하고 말을 크게 하는 사람, 부족이란 뜻이에요. 예, 단어가 있어요. 영어 단어가 찾아보시면 스텐토리안. 그래서 이 집안 사람들이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청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말해야만 알아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다들 힘들어했어요. 그 아이로 인해서.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친구가 나갔어요.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혀 근육의 더딘 발달로 인해서 발음이 부정확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혀 근육이 발달이 더뎠지만 어,
그 보니까 이게 선천적이었고 그 아버지 또한 9살 정도의 그 발달이 완성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도 더디게 발달이 되었고 그래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병명이라고 하긴 참 그렇지만 DSM-5에 아동기 발생 유창성 장애라고 병명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이런 친구의 경우에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이게 아주 드물지만 혹시라도 이런 게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어, 간혹가다 뭐 1,000명에 한 명일지 10,000명에 한 명일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 어린이집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이런 경우에 발음 단위로 연습시키지 않는 경우가 참 중요해요. 아이는 나도 모르게 수치심에 자극을 받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서 고쳐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 자, 따라해봐. 빨, 강,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짚어주기보다는 그냥 굳이 그걸 언급하지 않고 지나가는 게 좋아요. 그냥, 그냥 그 아이가 어차피 그냥, 점점 해 나가고 커 나갈 거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돼요. 어, 그냥 그 아이는 다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발음하는 걸 보고 언젠가는 이런 그 혀 근육이나 혀 근육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갈 거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돼요. 예, 굳이 엄마가 창피하면 나의 목 그거거든요. 그냥 놔두시면 돼요. 예, 그냥 예, 기다리셔야 돼요. 예,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예, 자폐 범주성 장애. 어, 편도체, 아미그달라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상대의, 사회성이 떨어져서, 어,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표정으로부터 상대의 기분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린이집에 있었던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5살 때 들어왔는데, 자폐인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이 친구는, 아버지가 너무 가부장적인 아버지였고, 어머니는 또 너무 이렇게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너무 이렇게 조용하시고, 이렇게 끌려가는 어머니셨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많은 자극을 못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폐인 줄 알았던 아이가 7살이 되어 보니까 저희 어린이집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자극을 받으면서 7살 때 보니까 자폐가 아닌 아이였어요. 예. 그래서 자폐인 아이의 특징은 반향어를 써요. 반향어는 뭐냐면 우리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을 그대로 똑같이 우리한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밥 먹었어요? 누구야 밥 먹었니? 물어보면 똑같이 그 질문 밥 먹었니? 라고 똑같은 그 질문을 반향이 뭐죠? 반사를 해요. 밥 먹었어요? 라고 하면 다시 밥 먹었어요? 라고 똑같이 물어봐요. 밥 먹었어요? 그러면 아니요, 안 먹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똑같이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자폐나 그 발달이 더딘 친구의 특성은 환경이 변화되면 극도로 불안을 보여요. 예를 들면은 3살짜리 친구들이 3층, 4층에서 교실이 있는데 강당에 내려와서 체육 수업을 하려고 할 때 교실이 변화되면 막 울거든요. 3월에. 이런 불안을 보이듯이 자폐 친구들은 예를 들면 환경이 변화되면 교실이 변화되면 되게 불안을 보이거든요. 이런 특성을 보일 수 있어요. 그 친구가 그랬고 예를 들면은 스케줄이 3시에 뭐 하고 4시에 뭐 하고 2시에 뭐 하고 딱딱딱딱 정해진 대로 가야 되는데 그게 변화되면 되게 불안을 보여요. 이런 특성을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차나 자동차를 줄 세우기를 해요. 근데 이게 5살, 6살, 7살 되면 없어져야 되는데 자폐인 경우 계속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친구는 그게 없어졌고요. 그래서 자폐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참 신기해요. 그래서 아, 너무 기뻤어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부모님들한테 도움될 예만 드릴게요. 음, 청력이 노화와 되게 관련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TV를 너무 크게 틀거나 이어폰을 너무 크게 듣거나 하면은 청력이 손실되면 치매가 빨리 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귀를 상당히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한테 크게 말하지 않는 거, 나긋나긋하게 말하시는 거, 이게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 또, 또 도움되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여자아이들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신변연계가 있고 구변연계가 있어요. 근데 신변연계가 언어 능력을 담당하는 중추와 뇌 부위와 가까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상대의 얼굴 표정이 화났나, 기뻐하나 얼굴 표정으로부터 감정의 변화를 여자 아이들이 더 잘 읽잖아요. 그래서 여자 아이들이 상대의 얼굴 변화로부터 감정을 읽고 공감을 해낼 때 그 변화를 읽고 이 부분이 더 활성화된대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활성화되어서 그거를 말로 표현해내고 언어를 잘 관장해내고 그거를 상대의 어, 그 표정 변화로부터 공감을 더 잘해내고 그래서 언어를 더 잘 사용한대요. 그래서 여자애들이 그 뇌과학적으로도 그래서 언어를 더 잘 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성별적으로도 예, 그렇게 되어 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많은 경우에 주 양육, 우리, 어, 애는 말이 너무 느려요라고 상담을 해 주시는 경우 중에 하나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특히 조부모님이, 이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조부모님이 양육에 참여하시는 경우에, 4살, 3살, 5살 부모님들 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게 이게 있어요. 어, 조부모님 중에, 어, 너무 개입을 많이 하셔가지고, 과잉보호를 하셔가지고, 손가락으로, 어, 이게, 이게 너무나도 과잉으로 다 해주시는 거예요. 배고파? 어, 배고프니? 뭐 어떠니? 이렇게 물 달라고? 아니면 컵 달라고? 아니면 추워? 아니면 뭐 해줄까? 이게 아이가 말할 필요가 없도록 네,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진짜 농아 있죠. 농아 말 못하는. 이게 보완 대체 의사소통 기계라고 하거든요. 우리 강아지 중에 이게 버튼 눌러갖고 물 달라. 뭐, 이게 버튼 눌러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강아지들이. 그것처럼 그걸 보완 대체 의사소통 기계라고 하거든요. 그거 역할을 조부모님들이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물 달라, 물 달라, 뭐 이런 유튜브나 뭐 이런 인스타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해주시는 조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어주시 마시기를 바래요. 예. 그래서 예, 과잉보호 스타일이 되어서 언어 발달을 지연시키는 조부모님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큰 시사점이니까 그거를 예.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질문을 해서 말을 많이 하게 해야 되는데 단답형의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점점 주관식의 질문을 해서 아이들이 발화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질문을 해서 아이들한테 단답형의 질문, yes, no, 물, 질문을 해서 아이들한테 폐쇄형의 답을, 아니, 아니만 답하게 하면은 아이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언어가 안 늘어나요. 뭐가 안 늘어나죠? 또 사고가 안 늘어나요. 왜냐하면 할머니,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해서 묘사를 다 해내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되죠? 발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을 할 필요도 없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질문을 짧게 하고 아이한테 말을 많이 하게 하면 뭐라고 그랬죠? 끄집어내기 기술이 늘어나요. 그러면 뭐가 늘어난다고 그랬죠? 회상 능력, 6번 영역이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장기 기억 능력, 단기 기억 능력, 6번 영역이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은 그게 6번이 동작성 영역이거든요. 그게 발달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6번 영역이 늘어나요. 그래서 6번 영역이 늘어날 기회를 뺏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거를 예, 그래서 어, 네, 그거를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반응성 애착장애. 요거는 이제, 좀 병리적인 거지만, 요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 예에서 이런 게 나와요. 만약에 이제 부모가 이혼을 했다. 아니면은 엄마 아빠가 크게 싸웠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갑자기 화가 나서 둘 중에 한 명이 나가버리셨어요. 네, 나가버리셨어요. 그래서 나갔기 때문에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관계 상황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갑자기 직장을 잃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싸웠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음, 엄마가 나갔어요. 아빠가 나갔어요. 네. 그래서 아이는 그 순간 잠깐의 실어증이 오거나 갑자기 오줌을 싸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 생길 수 있다. 네. 그런 얘들을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던 그런 얘기를 듣게 돼요. 네. 아이에게 충격적인 사건들, PTSD 그런 것들. 네. 선택적 한묵증 이런 경우가 몇 건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선택적 한묵증. 이거는 이제 선택적 한묵증은 뭐냐면 지나치게 꼼꼼한 부모님일 경우에 그래서 아이가 이게 분명히 말을 잘하는 친구인데 부모님 앞에서는 말을 잘하는데 어린이집에서 말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린이집에서도 선생님하고는 말을 잘하는데 다른 담임 선생님 앞에서는 말을 안 한다거나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말 극소수의 사람하고만 말을 하고 대부분의 상황에서 말을 안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쨌든 부모님이 좀 더 안전하다고 부모님 자체가 좀 더 수다쟁이가 되실 필요가 있다. 라포 형성의 문제다 이거는. 그래서 좀 더 부모님이 아무하고나 말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게 해결이 된다. 그리고 네. 보통 말더듬은 28개월을 기점으로 가요. 28개월 시점에도 말이 느리다고 생각하면 어치센터를 방문해야 된다. 네, 네. 뒷부분은 뭐 이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한번 이게 무슨 단어를 보시면 누적적 결손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뭐냐면 한 번 지연이 시작되면 계속적으로 지연이 더 누적돼서 이렇게 더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다고 생각하면 더 열심히 따라잡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어린이집은 다른 곳보다 지금 언어 개발, 그 발달이 더 훨씬 빠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누구로부터? 지금 한글수 업체, 저희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글수 업체 사장님이 항상 하는 말, 어, 다른 데보다 훨씬 잘한다. 라는 얘기를 맨날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다른 데는 20%가 잘하고 80%가 못하는데 여기는 그 반대다. 정말 놀랍다. 예. 사진 한번 찍고 가시면 좋겠는데 네 분이 나가셨네. 네. 네.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을게요. 네네. 뒷부분은 그러니까 약간 이상 심리학 그러니까 약간 어, 덜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이 없기 때문에 네. 뒷부분은 네. 여기까지 네 할게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도움이 되셨나요? 질문이 없으실까요? 채팅으로 하셔도 되고요. 머리가 질문이 없으실까요? 이만 마칠까요?
에어컨을 너무 높였더니 없네요. 네, 그냥 하셔요, 어머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고 싶은 마음이니까 괜찮아요. 괜찮은데 예를 들면 진짜 뭐라 그럴까요? 막 내 아이가 막 못되게 군다? 이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라푼젤 엄마는 아닌지 이런 생각 항상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음,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훈육을 할 때 내가 좋자고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아이가 좋자고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혼낸다와 훈육을 한다의 기준은 혼내는 건 내가 좋자고 화를 내는 게 혼내는 거고요. 내가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게 혼내는 거고, 어, 아이를 위해서 좋은 말을 해주는 게 훈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어, 내가 정말 주고 싶은 마음으로 다른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주겠다는 마음으로 가져가는 게 정말 그런 마음이면 좋은 거고,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걸 통해서 뭘 해야지라는 마음이 좀 더 많이 들어서 가져가는 거라면 그거는 가스라이팅의 시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 예. 그럴 수도 있죠. 내가 다음번에 이걸 해서 어떻게 해야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음, 그치만 사람은 누구나 기브 앤 테이크를 하니까 어, 먼 미래를 위해서 내가 많이 씨를 뿌려 놓아야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것만을 바라고 그러면 안 되고, 그냥, 그냥 뭐, 이렇게 안 하면 너랑 안 놀아 줄 거야 라는 말을, 아이가 들었을 때, 네. 그, 연우 어머님에게는 다 답변이 된 것 같아서, 예, 거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안 하면, 너랑 안 놀아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저는, 그게 항상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이런 책이 있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게 나에게 의미 있는 아쉬움이면 내가 상처를 받아야죠. 근데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행동을 해야 되고 아쉽지 않으면 아쉽지 않아야죠. 그러니까 어, 이렇게 안 하면 너랑 안 놀아 그러면 진짜 걔가 나한테 아쉬운 상대예요. 그럼 야 놀아줘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야 놀아줘 아니면 그래 놀지 마 이런 거죠. 네, 근데 어, 너가 나한테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좋지 않은 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죠. 건강하지 않은 관계라면. 예, 근데 정말 서로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관계. 항상 중요한 건 저는 기브 앤 테이크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것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 예, 좋은 거를 서로 주고받는 관계면 괜찮은데, 예, 너만 계속 줘야 돼. 이건 잘못된 거죠. 예, 좋은 거를 너도 주고, 그 다음에 나도 주고. 그런 관계면 괜찮은데, 너만 계속 줘. 이게 괴롭히는 관계인 거죠. 빵 셔틀인 거죠.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물어보셔야죠. 준우 어머님이 이제 준우한테. 그러면 그 친구는 너한테 어떤 친구야? 어, 너한테는 뭐 해주는 거 있어? 너한테 어떻게, 어, 어떤 점에서 너를 행복하게 해줘? 어떤 점이 너를 기쁘게 해줘? 어때서 좋은 친구야, 너한테는? 그래서 너한테 기쁜 점을 주는 게 있어? 이렇게 물어봐서, 그래서 그러면 너는 그 친구랑 놀 때 뭐가 좋아? 너는 그 친구한테 뭘 배워? 그래서 그 부분이 괜찮은 게 있으니까, 그게 좋아. 이게 되면 줄만 한 거죠. 근데 주는 거 하나 없이, 얻는 거 하나 없이
계속 뺏기기만 해야 돼요. 그런 관계라면 그 친구한테 뭘 주고서라도 얻는 게 있어요. 정보든지 배우는 거라든지 뭐라든지 그러면은 줄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뺏기기만 하고 그렇다면 그런 관계는 건강하지 않은 관계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어 그런 친구라면 너는 나한테 좋은 친구가 아닌 것 같아. 난 너랑 안 놀래라고 건강하지 않는 관계는 끊어야겠어라는 에너지를 알려주셔야죠. 예, 그런 마음을. 그래서 그럴 때는 준우한테 그래, 나도 너랑 안 놀고 싶어라고 예, 이렇게 알려주셔야죠, 어머님이. 그래서 예, 어머님이 요런 에너지를 요런 이런 가치관을 알려주셔야죠. 준우야, 음, 그 친구는 너한테 어떤 친구야? 그 친구는 너한테 어떻게 도움이 돼? 한번 물어보셔요. 네. 이해되셨나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기브 앤 테이크죠, 기브 앤 테이크. 뭐, 기브 앤 테이크 너무 계산적이지 않나요? 아니요, 계산적이어야죠, 사람은. 건강하게 계산적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딱딱딱딱 그런 거 말고요. 그냥 행복하게. 저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요. 일방적인 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없이 어떻게 주기만 하고 한없이 어떻게 받기만 하나요? 절대 그런 관계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사람이라 하면 경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래요? 너 무조건, 주고받아야죠. 무조건.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주기만 하고 무조건적으로 받기만 해요. 그런 건 그 관계는 깨져요. 무조건. 어떤 관계에서도,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모 관계에서도 그렇고, 자식과 부모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네. 또 질문해 주세요. 박 원장님, 한 말씀 하세요. 요즘에 6, 7세 음, 부모님한테 어떤 고민이 제일 많이 나오나요? 지금 준우 어머니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어머님들이 가장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크게 와닿는 부분인 것 같고 와닿지 뭐라 그럴까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객관적인 면에서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이제 그 교사라는 그 어떤 적극적인 개입이나 소극적인 개입을 해줄 수 있는 공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순간순간에 왜 이제 낄끼빠빠라고 제가 들려주셨죠? 낄 때 잘 끼고 빠질 때 빠지시면 되는데 이게 여기 이제 그 교육의 그런 어떤 그 어린이집이 아닌 근데 그 놀이터 외부 근데 그쪽에서 하면 어 때로는 이제 그 말이 어딘가에 이제 엄마의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더 크게 그 힘을 또 쏟는 아이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저 준우의 상황은 제가 가끔가다 이제 그 상황을 봐요. 우리 히라반에서는. 근데 이제 그 왜 가끔 가다가 너 이거 나 안 주면 안 놀아줄 거다. 그럼 이제 준우의 표정이 제가 지금 아까 그거 들을 때 생각났거든요. 이게 내가 속상해야 돼, 속상해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아까 원장님이 그 강의해주신 내용 중에 이제 한참 이제 힘의 논리라는 게 막 생겨나서 그 힘을 약간 과시하고 싶고 이제 어떤 식으로 발휘를 하고 싶은지 이제 아이들의 방법을 잘 모르는 딱 그 시점이어 갖고 6세 친구들이 이 단어를 되게 많이 선택해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은 아까 원장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그 놀이 상황에서 어떤 거 포기는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가 이 친구를 선택할 것인지 놀이를 선택할 것인지. 그래서 내가 놀이를 선택하지 않고 이 친구가 너무 좋은 상황이면 알았어 알았어 내가 요 놀이 안 하고 너랑 이렇게 노는 게 너무 좋으니까 나 이렇게 놀게 라고 이렇게 해주는 반면에 아니에요 난 너무 놀이가 이게 너무 재미있고 단지 이 친구가 이 표현을 했을 때는 나도 이렇게 하면 너무 기분이 안 좋아 라고 얘기해주면서 네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한테 조금 더 친절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주는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이 전해오는 말로 상처도 받으시고, 때로는 어떻게 이제 아이들이 이런 말까지 우리 아이한테 할 수가 있어요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6세 부모님들은 딱 요 시점에서 요런 것들이 이제 발현이 되고 이제 발달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아까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가 기분이 좋았니? 기분이 나빴니? 이 친구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너한테 이런 거절을 했니? 라고 이제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시고 그에 상응한 어떤 어머님들의 그런 상호작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제발 전화하라고 말씀하세요. 혼자 이렇게 끙끙 앓지 마시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장님, 이런 게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 아이가 정말 상처를 받고 있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무난하게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대화들이 오가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해서 이게 짚고 넘어가시면 오해가 발생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우리 준호 어머니가 이 얘기 주셨을 때 제가 아까 웃었죠. 얘기하고 원장님 막 얘기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한 저희가 5월, 4월부터 이 얘기가 막 오가는 시점인데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한테만 일어나는 일일까? 근데 이제 이게 여기 거론이 돼서 아니에요. 지금 6세가 되는 좀 빠른 친구들은 6세 초반부터 일어나는 일이고 좀 늦대이 이제 이런 것들이 감정이 발달이 되는 친구들은 7세 후반까지도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뭐 우리 아이가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막 너무 이용당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순간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럴 때 나의 어떤 감정 표현을 나의 선택을 잘할 수 있게 부모님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도와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니 어머니께서 이제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되신다 그러면 서슴없이 전화 주시는 게 이렇게 해결하는 게 어떻게 좋을까요? 원장님 의논하시는 게 선생님 요런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우리 준우가 잘 대처하고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런 적절한 개입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거라 판단이 들어요. 네. 예, 참 재밌는 게, 그, 5세 다르고, 6세 다르고, 7세 다르고, 음, 네, 음, 아이들이 이게 성장하는 시기별로 참 음, 다르니까. 근데 그것처럼 너무 재밌는 게, 저도 이제 처음 살아보는 49세잖아요? 음, 처음 살아본 45세, 46세, 47세, 48세 살아온 거잖아요? 예. 40대 중반 다르고, 이 40대 후반 다르고, 40대 초반 다른 것 같고요. 30대 중반 달랐고, 30대 후반 달랐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애들도 5살 다르고, 6살 다르고, 7살 다른가 봐요. 예. 그래서 그만큼의 그 두뇌 발달, 그다음에 신체 발달, 음, 이 다름에 의해서 정말 그만큼의 그 사회성 발달, 그다음에 언어 능력 발달, 그다음에 자기들끼리의 그런 영향력을 주고받는 거의 발달, 계산 능력의 발달, 이것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다 다르게 일어나요. 그래서 참 특이하게 이 또래 압력이라는 단어가 딱 6살 때 나오기 시작해서 이런 음, 부모님들의 고민이 딱 6살 때, 딱 히라반 부모님들이 질문을 주시잖아요. 맞아요. 딱 이 고민들이 6살 부모님들한테 일어나요. 네. 그래서 되게, 그건 되게 당연한 거예요. 부모님들의 음. 고민이 하시는 게 이게 맞아요. 네. 나눠주고 싶어요. 네. 꼭 제 딸, 꼭 뭐, 인형 하나든, 뭐 하나든 들고, 어디 나갈 때 들고 갈 거야.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자기 장난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더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친구하면 뭐든 따라하고 싶어 하는데. 이것도, 맞아요. 어떤 걸 따라하고 싶어 하나요? 뭐든 따라하고 싶어 한다. 옷 음, 입는 거, 핀 꼽는 거, 그리고 먹는 거, 가방에 스티커 붙이는 거, 등등등등. 그쵸, 소미 어머니? 음, 하게 해 주시는데, 부모님이 허용이 되는 재력까지?
할 수 있는 한? 너무 어려워요. 네, 뭔가 이렇게 답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웬만하면 허용적인 부모가 되려고 저는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냥, 뭔가 이렇게, 저는 뭔가 안 돼라는 부모가 되기보다는, 그래, 돼라는 부모가 돼주려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치만, 어, 너가 해야 되는 건 있는 거야. 그 해야 되는 건 책 읽는 거를 저는 강조하려고 해요. 딴 거보다 너는 책은 꼭 읽어야 돼. 이거를 저는 제일 강조해요. 네. 책은 꼭 읽어야 돼. 이걸 제일 강조하고, 저는 요새 그 일주일에 한 번, 뭐, 많으면 두 번이고, 네. 한 번, 또 안 되면 한 뭐, 2주일에 한 번, 뭐, 네, 2주일에 세 번 이 정도 보니까, 너 엄마 말은 잘 들어야 돼. 뭐 이런 거. 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혼나죠, 저는. 이게, 와갖고 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어떡하냐고. 이벤트 아빠냐고 혼나죠. 그러니까 자주 못 보니까, 안 돼, 웬만하면, 안 돼. 네, 웬만하면 예뻐해 주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저는. 그게 또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음, 근데 나쁜 거 아닌 이상은 뭐, 네. 근데 뭐 너무 근데 너무 비싼 거는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요. 음, 네. 음. 그래서 저는 다이소를 많이 가죠. 요 시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요 시기. 이것 또한. 근데 이제 분명히 다름을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실 때마다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근데 모두 다 친구들이 갖고 있는 똑같은 걸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것들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게 또 한계가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아까 원장님 말씀에 조금 동의를 하는 게, 요거도 요때가 지나면 이제 모든 걸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가져보고, 해보고, 그럼 이제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어느 시점에 깨닫는데, 저희 딸 같은 경우는 한 1학년, 2학년 요때까지는 계속 뭔가를 좀 사주세요라고 했던 거는 같은데 근데 엄마가 어느 선상에 이제 막 그 아이와 내가 너무 이 갭이 크면은 항상 얘는 그걸 좀 갈구하는 것 같고 또 원장님처럼 막 이렇게 또 해주면 그 저희가 딱 그렇잖아요. 주말 부부라서 아빠가 오면 우악 했다가 엄마가 있으면 안 돼, 안 돼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크면 이제 눈치를 보게 돼요. 아빠가 있을 때 우악 했다가 엄마가 있으면 이제 필요 없어요라고 하는 그게 또 장단점이 있던 일단은 이렇게 거기에 이제 좀 조건을 달자면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부간에 또는 뭐 양육자가 여럿이잖아요. 근데 이제 부부간의 의견이 달라질 경우에 어, 그 아이 앞에서는 충돌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어, 아이 앞에선 충돌을 피하시고 아이 없을 때 어, 토론을 하시고 아이 없을 때 회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아이가 있을 때는 좀 더 많은 시간을 보고 있는 사람의 의견을 따라주시고, 네. 엄마 말 들어야지 저는 그렇게 해주는 편이고, 왜냐하면 지금 저는, 어, 유치원 앞에 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편이고, 그 다음에 제한하기를 사용한다.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모두 다 할 수는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느끼는 나만의 사정이 있잖아요. 예, 부모님이 해줄 수 없는 사정. 예, 그래서 어떤 한계 있잖아요. 뭐 경제적 사정이라든가 시간적 사정이라든가. 예, 그게 모두가 같지가 않잖아요. 그 사정에 맞춰서 예, 나의 사정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나는 이거는 이만큼 해주고 요건 요만큼 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해줄 수가 없으니까
나는 요거 조금 해주든 대신 이걸 더 많이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을 수가 없으니까 네, 풀어주는 방식이 다 다르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아이한테 좀 나는 안 돼라는 부모보다 어쨌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어, 결국은 해주는 부모라는 인식을 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해주는 부모. 네, 결국은 되는 부모.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정리하겠습니다.